하지정맥류 치료는 본인의 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거나 분명히 심각한 불편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에는 비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맥류 수술을 하기 전에는 하지의 심부정맥이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본인의 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많이 불편하실 때, 튀어나와 있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유관적으로 혈관이 튀어나온 경우나 심하게 불편감을 느끼실 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혈류가 하지에 많이 차서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 예를 들면 다리가 붓거나 무겁거나 쥐가 잘 나거나 타는 것 같은 느낌, 저림감 등이 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주관적인 불편감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거나 덤덤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심각한 불편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방치하면 불편감은 없거나 적을 수는 있지만 피부 병변이나 혈전 등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에는 비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술적 치료 방법에는 압박 스타킹이 있는데요. 압박 스타킹은 다리를 조여줌으로써 혈액이 다리에 차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역류가 새고 정맥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증상 완화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류가 심하지 않고 혈관만 늘어난 경우에는 스클레로 테라피라고 해서 혈관 내에 경화제를 놓고 혈관을 굳히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역류가 없어지겠죠? 역류가 심하고 정맥의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통적인 수술 방법은 피부를 여러 군데 절개하여 문제가 되는 혈관을 직접 제거하는 발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혈관을 손상시켜서 없애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최신 치료 방법으로는 열을 이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클라리베인이나 베나실 등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맥류 수술을 하기 전에는 하지의 심부정맥이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에는 표재성 정맥과 심부정맥이 있는데요. 심부정맥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정맥류인 표재성 정맥을 치료할 경우에 심각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부정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 원인 중에 비만이 있습니다. 살이 갑자기 찌게 되거나 이러면 혈관 같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판막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비만이 하지정맥 원인이 되는데 문제는 그럼 그런 분들이 다시 다이어트하면 이게 돌아오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살이 찌셨던 분들이 정맥류가 오시면 다이어트하는 건 좋은데 결국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맥류의 단점이 일단 병이 오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병 자체는.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살을 이렇게 갑자기 찌우는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비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병이 생기느냐라는 건 아닌데 경향이 확률적으로 높고 그런 분들이 아까 정맥 증상 이렇게 무겁거나 붓거나 쥐가 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그냥 이렇게 관과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하죠. 다리에 튀어나온 거 없거나 이렇게 하셔도 회사 마치고 나서 가정주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붓고 이러거나 밤에 주무실 때 쥐가 좀 잘 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놔둔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관과하지 마시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하죠.